터닝포인트 11 시작하겠습니다. 오니주입니다. 시장 오늘은 좀 춥죠. 코스닥 시장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이번 주는 4거래일만 전개가 됩니다. 3일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더 압축적으로 소화해 나가려는 그런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1%의 하방 압력으로 85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버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질적인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0.16% 소폭의 약세로 26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 순매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800억 원의 매수 우위인데 기관이 어제 물량을 크게 쏟아내더니 오늘도 추가적으로 매도 우위를 잡고 있습니다. 300억 원, 물량이 크진 않지만 매도 우위로 시장 지수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주요 메이저 주체의 매수세는 실종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꾸준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매도의 포지션 물량을 좀 늘려나가면서 지수의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외국계의 창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고스란히 그 물량 받아가면서 1,700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반응도 한번 보실까요? 일단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러브콜 집중하면서 삼성전자는 버텨줍니다만 인덱스적인 차원의 버팀이죠. 0.2%가량의 플러스권 73,000원은 지켜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어제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은 낙폭이 꽤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2.5%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마이크론 이슈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PBR주 어제는 몰매를 맞았는데 오늘은 일부 PBR주의 반등세 눈에 띕니다. 현대차가 2% 가까운 상승권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PBR주의 일부 쏠리고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를 어제 줬던 것인지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업종 상승률 가장 위에 배치됐던 게 헬스케어 업종, 제약바이오 쪽인데요. 오늘 그 안에서도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흔들림이 좀 나왔다가 현재는 안정적인 상승권으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이고요. 3.5% 추가 급등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6% 가까운 급등세 시세 분출을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기대를 모았었던 반도체 주들은 오늘 SK하이닉스와 함께 약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HPSP 1%의 조정권, 리노공업도 1%가량의 마이너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보테마 안에서도 에브리봇의 시세 변동성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섹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시각 현재 2%가량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일단 지수 베팅에 두고 그 밖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PBR주인 현대차, 신한지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사실 외국인이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데 역시나 HBM 후공정단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그리고 종목의 흔들림이 덜 유지가 되고 있는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제주반도체는 외국계의 창구를 통해서 순매수세가 한 번씩 유입이 되는데 반도체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지 잠시 후에 투자 의견 받도록 하고요. 오늘 방산 섹터 흐름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연일 시세 분출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LIG 넥스원과 한화 시스템 등의 이 외국계 창구를 통한 순매수세 눈에 띕니다. 프로그램 쪽 볼까요? 프로그램 순매수 탑10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PBR주 많이 포진이 돼 있죠.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눈여겨보는 종목이랑 궤가 좀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가 공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삼성물산도 사실 PBR주입니다. 이제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주주총회가 집중이 돼 있죠. 그 안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이런 지배구조 개선 관련 기업들의 시장에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가는 꾸준히 그런 개념으로 삼성물산을 관심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힌트가 숨어 있는 건지도 잠시 후에 체크받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가는 흔들거리고 있지만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볼 만합니다. 예, 오늘 탑10 종목들 볼만한 게 굉장히 많죠. 자리 옮겨서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에서 오셨습니다.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흔들거리고 있는데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약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론 어제 이제 밸류 발표가 이제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는 그동안 사실 뭐 반도체나 아니면은 또 다양한 자동차 섹터들이 조금 빠르게 좀 올라왔었고 그런 단기적인 대한 이제 피로감은 뭐 이번 주 PC 발표 이전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세론 효과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3월부터는 뭐 결국에는 시장 지수 딴에는 2670의 저항선이 있긴 하지만은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이벤트의 모멘텀이 조금씩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을 보더라도 이런 섹터에 대한 순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수보다는 자금이 어느 섹터로 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포인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추려볼 텐데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 가겠습니다. 반도체주의 시세의 연속성이 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아쉽죠. 어제는 하이닉스가 불을 뿜더니 오늘은 좀 사그라들고 있는 양상. 삼성전자가 상승은 하지만 강한 상승세도 좀 나오진 않고 있는데 반도체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사실 뭐 그동안 계속 꾸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분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뭐 기존에 HBM 관련해서는 적어도 조금 늦게 이제 출발을 했던 측면이 있었고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 말까지만 했어도 HB3 같은 경우는 올해 중반쯤을 예상을 했었는데 3월 달부터 양산 시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올해에 대한 실적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좀 좋아졌던 측면이 있었고 워낙 이제 4분기 실적 때 생각 컨센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1분기 실적도 디램이나 낸드 업황 자체가 반도체 수출액 추이를 보더라도 1분기 실적이 특히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디램 글로벌 점유율이나 이제 낸드 쪽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40%였고 SK하이닉스가 그냥 34%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27%에서 거의 12% 정도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그동안 주가가 충분히 좋았다는 거를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어제 뭐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HBM3를 빠르게 양산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조금 좀 약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쪽 시장에서 누가 이기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1, 2년간은 SK하이닉스의 우위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의 시세 분출이 미증시에서 있었고 엔비디아 공급 소식입니다. HBM3E를 양산해서 생각보다 좀 빨리 양산을 하는구나 라는 게 재료로 마이크론은 올랐는데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뭐 악재적인 측면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뭐 캐파 상황 자체가 격차가 좀 크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HBM 점유율로 마이크론은 10%, 삼성전자 40%, SK 하이닉스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는 오늘 밀리는 SK 하이닉스를 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아래 위치한 소부장에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마이크론이 이쪽 시장에 들어왔다. 물론 이제 결국은 이제 HBM 관련된 소부장들, 뭐 한미 반도체나 물론 어제도 한미 반도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수요일 개선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세정 장비 업체들이 사실 일본 회사랑 이제 우리나라 제우스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싱글 방식이나 이런 배치 방식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일본 회사와 제우스 이 두 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제우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수혜 모멘텀을 덩달아 좀 갖춰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한미 반도체야 뭐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TSB 이제 본더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향후에 삼성전자와 이제 마이크론 쪽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면은 소부장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대장주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 좀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율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캐파 자체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물론 지금 뭐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꾸준하게 발빠르게 작년에 미리 뭐 선계약을 했던 흐름도 계속 꾸준히 나왔다시피 지금 뭐 메타 주커버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고 샘 알트만도 왔다시피 그만큼 AI 자체 칩을 계속 꾸준히 만드는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HBM 자체 수요 공급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빠지면 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산다. 소부장은 아까 제우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네. 예, 한미 반도체는 이미 굉장히 많이 알려진 종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HBM 패키징 검사 장비 수주 기회 요인으로 현대차증권에서 목표가 13만 원 제시했는데 마음속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예요? 이게 결국에는 사실 애널리스트도 이게 수주 계약을 해야 이제 밸류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년 올해 초에 나왔던 그 계약건에 따라서 밸류가 한 단계씩 올라옵니다. 그게는 추후에 추가 수주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목표가는 계속 저는 상향한다를 좀 보이고 있고, 물론 마음속에 목표가는 한 20만 원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금 물론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에 이쪽 시장이 좀 들어오는 시장이고, 일단은 뭐 온디바이스 AI나 이제 CXL 관련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그만큼 오히려 강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뭐 따라잡는 거는 좀 시간 문제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용 회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M&A나 이와 관련된 투자를 좀 더 강하게 좀 할 것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SK 하이닉스 뭐 너 많이 먹어라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어디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냐라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 하이닉스는 밀릴 때마다 강력하게 모아가야 되고 삼성전자의 포인트는 삼성전자보다 경쟁을 했을 때 그 수주를 받아갈 수 있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주목을 하시는 듯 싶습니다. 밸류체인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그래도 조금 좀 친화적인 회사가 이오테크닉스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디램 쪽에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좀 회사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관련된 레이저 이제 코팅 장비 같은 경우도 그만큼 MOU를 맺었고, 결국엔 일본에 있는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독점했던 시장을 결국에는 이오테크닉스가 적어도 한 20% 이상 시장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우리 투자할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너네의 장비를 우리 쪽에 조금 많이 이제 줘라는 이제 그런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가 일단은 첫 번째로 1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삼성전자 목표가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는데 단답형으로 빠르게 주신다면. 단기적으로는 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8만 원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요?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9만 원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캐펙스 투자나 본격적인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이 잡지는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방산주 보겠습니다. 신고가가 남모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주시겠어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스라엘 엘빗 8천억 원 규모의 첨단 방호 시스템 계약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대 최고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이걸 이어갈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에서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방산 이제 기술 수출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뭐 지난주에도 이제 수원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 이제 국회에 통과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수출이 계속 꾸준히 전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게 웃긴 게 트럼프가 최근에 경선에 승리하면서 나토 국가들에게도 조금 좀 강압적으로 또 얘기를 했던 만큼 사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진짜 그 GDP의 한 2%밖에 되지 않던 국방비 증액을 결국 조금씩 독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증액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여러 이제 방산 이제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적인 우위가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뭐 이런 레드백이나 이제 K2 전차 뭐 다방면에 있긴 하지만은, 물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좀 수주 모멘텀 좀 강한 회사들이 조금 좋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도 늦지 않은 걸까요? 매수를 한다면? 물론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제 좋아지는 네. 건 맞죠. 결국엔 수용법이 통과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도 계속 꾸준히 방산 얘기는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찍혀 있고, 기존에 나왔던 사실 지난 2분기 때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맞아요. 3분기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예상했던 만큼 잘 나오게 되면서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성급하게 7%, 10% 가고 있는데 따라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씩 분할적인 매수, 뭐 조정시 매수라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목표가 궁금하신가 봐요. 킴킴님께서 에어로는 목표가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가격대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지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18만 7,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이라 사실은 목표가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일단은 저도 이거를 한 2월 한 초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이제 기관들 저도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런 이제 그리고 저 PBR 이 관련된 급등주들이 나오게 되면서 방산, 원전, 제약바이오는 좀 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기관 애들이 계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만큼 분위기는 충분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었고, 이미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꾸준히 다가가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국 대선과 또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히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 좀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방비 증액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방산적인 흐름은 올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고가 영역이라서 이 상단을 말씀하시기에 좀 부담스럽고 추격 매수나 신규 접근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확신은 없지만 방산주는 끌고 가야 하는, 포트 내에 있어야 하는 섹터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음속의 탑픽은 어떤 거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차 선호주는? LIG 넥스원. LIG 넥스원. 지금 여기 딱 꼽힌 두 종목이네요. 주변에서 이 두 종목만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종목만 보면 돼요? 굳이 뭐 하나 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는 항상 제 선호단에서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로템은요? 현대로템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물론 저도 이제 최근에 아직까지 주가가 어떻게 되면 다른 이 업체들보다 주가가 덜 오른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좀 빠지는 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굳이 뭐 여러 포트를 나눈다기보다는 좀 대장주 위주, 특히 LG 넥슨은 또 로봇이랑 또 연관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두 회사가 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라는 키워드까지 체크해 주셨고, 일정상 공화당 내에 후보를 꼽는, 거의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슈퍼 화요일이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방산주가 그 앞뒤로 해서 더 주목을 받게 되는지 여부도 한 가지 체크 포인트 올려드립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2차 전지 한번 가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등의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리튬, 니켈 가격의 바닥론이 미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간밤 미증시에서는 테슬라 상승세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주들의 실적도 이제 양호하게 나왔다 해석이 되면서 중국 전기차주와 함께 테슬라 상승, 그 배경에 또 한 가지는 돈나무 원등. 캐시우드가 또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게 한 가지의 재료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올해가 좀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예. 뭐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좀 반등이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마진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최근에 뭐 BYD나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쪽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전기차 가격이 이제 인하되는 추세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냐에 따라서 양극재 업체와 리튬 업체들이 마진이 이제 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런 지금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재고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가는, 물론 지금 당장의 전기차 성장을 논한다기보다는 재고를 줄여 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그게 올해 하반기냐 아니면은 내년 초로 미뤄지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올해 한 3분기 때부터 결국에는 BYD도 국내 시장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LFP 배터리를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와 대해 뭐 전에 그렇죠. 같은 뭐 지난주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아니면은 뭐 나노 신소재 같은 CNT 도전제 같은 회사들도 물론 이제는 사실 우리가 주행거리를 논했던 뭐 450km밖에 가지 못했던 주행거리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전해액이나 이런 도전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상용화되는 부분이 결국엔 이쪽 회사들이 좀 더 시장에서는 부각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뭐 네, 전구체 구체. 이런 네. 쪽도 같이 움직였고, 네. 그 2차 전지도 워낙 분류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긴 네. 하는데 중심을 어디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뭐 양극재 시장이 결국엔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예. 이제 시장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전에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이제 실제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조금 뭐 그런 어드밴티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이런 순환매들은 뭐 나노 신소재나 아니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니면은 솔브네 홀딩스와 같은 사실 이런 측면도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양극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고 흐름과 이게 성장성이 이제 돌아서는 그 시점이 언제냐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진정 이제 바닥을 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탑픽은요? 탑픽은 일단은 뭐 에코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 에코프로요? BM이요. BM, 양극재라서 BM이죠. 에코프로 BM.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단답형으로 여쭈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까? 에코프로 BM입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